다은이, 어디 갔어요? 급식센터 배식대 너머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 초점 없는 눈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세진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판정받으셨어요. 직원의 말에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진은 벤치에 앉아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8년 전 사고로 죽은 딸의 이름. 왜 아직도 그 이름을 부르는 걸까? 11월 중순의 오후 2시 급식센터 앞줄은 늘 그랬듯 조용했습니다. 민서는 식판을 받아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36의 나이, 중견 IT 기업 이사라는 직함, 그리고 딸 소아를 홀로 키워온 8년의 시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걸음걸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단정하되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 묶어 올린 머리, 최소한의 화장. 그녀는 늘 필요한 만큼만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국 하나 더 주세요. 배식 담당자가 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국을 담고 있었습니다. 쉰을 넘긴 듯한 나이,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 약간 굽은 등. 그러나 민서의 시선이 멈춘 건 그 얼굴이었습니다. 한때 너무나 익숙했던, 그래서 오히려 잊으려 애썼던 얼굴. 세진 씨?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국자를 든 채 멈춰서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를 통해 먼 곳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은이 어디 갔어요? 세진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며 세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세진은 순순히 따라갔고 민서는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식판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이 출렁였습니다. 민서는 8년 전 이혼 후 단 한 번도 전 남편 세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고로 딸을 잃고 책임을 떠넘기고 술에 의지하던 그 사람. 그녀는 그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정리된 합의서 한 장, 통장의 양육비 입금 기록,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여기 있었습니다. 급식센터 배식대 뒤에 초점 없는 눈으로 다은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민서는 식판을 내려놓고 센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까 배식하시던 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이세진 씨요. 복지관 연계로 오신 분인데 치매 초기 판정받으셨어요. 간단한 업무는 가능하셔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치매요? 네. 작년부터 증상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가족 연락처는 없고 구청 담당자분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묻고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사람. 담당자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보호자이신가요? 전 배우자입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접어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세진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또 다은이라고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왜 다은이를 부르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이세진 치매 초기 다은이 반복 언급 구청 담당자 확인 필요. 그녀는 이제 추적을 시작할 것입니다. 8년 전 그날 사고 이후 묻혔던 진실을 향해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이 끝까지 부르는 이름 속에 무엇이 있는지 민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민서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저녁 먹자. 그러나 소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민서는 구청 담당자를 만나기까지 사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세진 씨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보호자시라고 들었는데 전 배우자시라면서요?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8년 전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태가 궁금해서요. 작년 9월에 초기 치매 판정 받으셨어요. 혼자 사시다가 복지관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요. 현재 월세 지원받으며 급식센터에서 간단한 일하고 계십니다. 가족은요? 없으세요. 연락 가능한 분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본인 물건 보관된 게 있나요? 편지나 일기 같은 거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모르는데요. 다만 이세진 씨가 사시는 곳에 창고가 하나 있다고는 들었어요. 반지하 작은 방인데 거기 짐이 좀 있다고.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보호자 확인은 되니까요. 드릴게요. 근데 들어가시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서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구청을 나섰습니다. 이틀 후 민서는 세진이 사는 반지하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 반쯤 녹슨 우편함, 좁은 계단.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세진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서예요. 이민서. 세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다은이. 아세요? 네. 알아요. 세진은 그제야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식탁, 옷가지가 쌓인 구석, 그리고 벽 한쪽에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저기, 창고예요? 네. 거기는 못 들어가요. 다은이 거예요. 민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세진 씨, 제가 다은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괜찮아요. 세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은이한테 주려고 했는데 안 와요.
계속 안 와요. 민서는 열쇠를 받아들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창고 안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습니다. 바닥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 하나. 민서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편지 47통. 모두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8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녹음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은아, 아빠야. 오늘은 내가 떠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야.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종이 구석구석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술잔 자국이었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접고 다음 편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은을 그리워하는 말, 미안하다는 말, 용서를 구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은아, 아빠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 네가 회사 앞에 왔었다는 거 알아. 그런데 아빠가 못 만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는 편지를 내려놓고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은아, 아빠 목소리 들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아빠가 케이크 사왔어. 혼자 먹을 거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미안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녹음기를 끄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 앞에 왔었다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8년 전 사고 직후 다은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무엇입니까? 회사 앞에 왔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민서는 상자 밑바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사암 로비,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흐릿한 화질 속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선 모습이었지만 민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은이?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3일 후였습니다. 민서는 사진을 쥔 채 창고를 나왔습니다. 세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진 씨,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세진은 사진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못 만났어요. 제가 술 마시고 있었거든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지우고 진실을 흐려놓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세진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소아가 잠든 뒤 거실 바닥에 편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47통의 편지, 녹음 파일, 그리고 사진 한 장. 다은이가 살아있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실종 아동, 미아 찾기, 8년 전 사고. 수백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나 다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8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은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새집만이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민서는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은이를 찾기 위한 기록.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017년 11월 3일. 사고 발생 3일 후 다은이가 본사 로비에 나타났다. 새벽 2시 민서는 여전히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팀장님,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쉬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아 아프니? 아니요.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늘 그랬습니다. 필요 이상 말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소아를 학교에 보낸 뒤 민서는 8년 전 사고 당시 합의서를 보관했던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 하나, 안에는 보험사 합의서, 사망진단서, 그리고 장례 절차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날짜는 사고 발생 나흘 후였습니다. 그런데 세진의 사진 속 날짜는 사고 발생 3일 후였습니다. 이상해. 민서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은이 본사 로비에 나타난 게 사실이라면 사망 진단서는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거짓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그녀는 합의서 뒷장을 넘겼습니다. 수령인 란에는 이민서가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리수령인 박순자모. 민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어머니가 합의금을 대리 수령했습니다. 민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어머니가 모든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왜 엄마가? 민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8년 전 합의서. 엄마가 대리 수령했어요? 그래. 네가 병원에 있었잖아. 내가 처리했지.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하니? 이미 끝난 일인데. 민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다은이 사망 진단서. 진짜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니? 대답해 주세요. 진짜냐고요. 민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일은 끝났어. 다시 꺼내지 마. 네가 힘들어질 뿐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은이가 사고 후에 본사 앞에 나타났어요. CCTV에 찍혔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세진 씨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진이랑 편지 47통. 전부 다은이 얘기예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그 사람 치매야. 기억이 뒤섞인 거야. 너까지 흔들리면 안 돼. 엄마는 뭘 알아요? 뭘 숨기고 있어요? 집으로 와. 직접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강남 한복판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고 차가운 인테리어,
흰색 소파, 유리 테이블, 감정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냉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아라. 민서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찬장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다 있다. 뭐가요? 네가 알고 싶어 하는 거. 민서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기록 요청서, 그리고 경찰서 내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블랙박스는 파손됐어. 그런데 주변 상가 CCTV는 멀쩡했지. 거기 다은이가 찍혔어. 민서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흐릿한 화질 속에 작은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응. 사고 직후엔 살아 있었어. 그럼 왜 사망 진단서를? 어머니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찰 내부 메모였습니다. 필기체로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수색 중단. 사망 처리 합의 완료. 민서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수색 중단시켰어요?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요? 너 살리려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그때 임신 중이었어. 소아가 진 지 5개월이었고 사고 충격으로 출혈이 있었어. 의사가 그랬어.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 잃는다고.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다은이 찾는 거 포기하고 네가 소아라도 지키게.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다은이를 포기하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 하나라도 살려야 했어. 그럼 세진 씨는요? 왜 세진 씨는 몰랐어요?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해? 사고 당일부터 술 처먹고 난리였잖아. 책임질 능력도 없고 정신도 없는 사람한테 뭘 말해?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진 씨는 계속 찾았어요. 편지 47통 썼어요. 녹음도 남겼어요. 엄마보다 더 많이 찾았어요.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는데? 치매 걸려서 기억도 못하잖아. 그게 사랑이야? 그냥 자기 최면이지.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다은이 찾을 생각 안 했죠? 안 했어. 왜요? 이미 늦었으니까.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고 후 3일. CCTV 마지막 기록 이후로 다은이는 어디에도 없었어. 경찰도, 복지관도, 병원도, 아무데도 없었어. 그럼 죽은 거야. 그냥 시체를 못 찾았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서야.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8년 지난 일이야. 이미 끝났어.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끝냈을 뿐이에요.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회사 이사직 사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유 지분 전량을 복지재단에 신탁했습니다.
소아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소아가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회사 그만둬? 응. 조금 쉬려고. 소아는 엄마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찾으려고? 민서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 표정 보면 알아. 뭔가 결심했을 때 저런 얼굴 해. 민서는 소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괜찮아. 이제라도 찾으면 돼. 소아는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12살 아이의 손이 36 어른의 무너진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민서는 그날 밤 처음으로 8년 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이제 너 찾을게.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민서는 회사를 그만둔 다음 주부터 세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보호자도 아니신데. 구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치매 환자 돌보는 거 쉽지 않아요. 각오하셔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민서는 세진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초기 치매 전문 병동이었습니다. 깨끗한 복도, 따뜻한 조명,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 그곳에서 세진은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다은이는요? 다은이 어디 갔어요? 곧 올 거예요. 민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진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민서는 매일 오전 10시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세진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꽃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세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민서는 다시 알려줬습니다. 이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예쁘네요. 네. 다은이가 좋아했어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5분 후 그는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민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코스모스예요. 고마워요. 세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민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오후에는 재활 치료가 있었습니다. 작업 치료사가 세진에게 퍼즐을 건넸습니다. 간단한 4조각짜리 퍼즐이었습니다. 세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치료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바보 됐나 봐요.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8년 전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술 마시고 책임지지 않고 도망친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퍼즐도 못 맞추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아였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왜 왔어? 학교는? 끝나고 왔어. 엄마 혼자 힘들까봐. 소아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요즘 너한테 신경 못 써줘서. 괜찮아. 나도 돕고 싶어. 고마워. 소아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아예요. 세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소아를 바라봤습니다. 다은이? 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소아예요. 다은이 언니 동생이에요. 세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은이, 동생, 있었구나. 네. 저 태어날 때 언니 못 봤어요. 근데 사진으로 봤어요. 엄마가 보여줬어요. 세진은 소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이는 어디 갔어? 소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들어와 세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식당에서 민서와 소아는 세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진은 숟가락을 들다가 말다가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세진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근데 당신 누구예요? 민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또 잊었습니다. 아침에 본 사람을 오후에 잊었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좋은 사람이네요. 민서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아는 그런 엄마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른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세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가 인사하자 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서야. 민서는 멈춰섰습니다. 네. 민서 맞지? 이민서. 세진의 눈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날 기억해? 응. 지금은 기억해. 근데 얼마 안 갈 거야. 나 알아. 내가 치매라는 거. 민서는 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나아질 거야. 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나아. 의사가 그랬어. 나 이제 점점 더 잊어버릴 거래. 그래도 민서야. 세진은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다은이. 내가 지키지 못했어. 내가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려서 다은이 혼자 길 잃었어. 내 잘못이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나도 제대로 찾지 못했어. 아니야. 너는 임신 중이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나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 술만 마셨어. 그게 너무 후회돼. 세진은 울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같이 찾아. 우리 같이 다은이 찾자. 정말? 약속할게.
세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그는 다시 물었다. 당신 누구세요?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예요. 그날 밤 민서는 소아와 함께 세진의 병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5분 동안은 기억했어. 그게 기적 아닐까? 소아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5분짜리 기적이야. 그럼 다음엔 10분 기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민서는 소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이제 널 찾을 거야. 세진 씨도 기다리고 있어. 우리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분의 기적이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서는 세진과 함께 요양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세진은 그 꽃잎을 손으로 받으며 웃었습니다. 예쁘네요. 네, 예뻐요. 민서는 세진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진은 여전히 민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괜찮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민서는 다은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했습니다. 실종 아동센터에 연락했고 8년 전 CCTV 기록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주변 병원과 복지시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은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찾는 과정 자체가 다은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4월 3일 다은의 생일이었습니다. 민서는 세진과 소아를 데리고 작은 재단 앞에 섰습니다. 다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6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서는 촛불을 켰습니다. 소아는 꽃을 놓았습니다. 세진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은이에요? 네, 다은이에요. 어디 갔어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아빠가 미안해. 민서는 세진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은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소아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소아야. 언니 동생. 나 언니 보고 싶어. 언니도 나 보고 싶어. 민서는 소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다은아, 엄마야.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네가 어디 있든 엄마는 너를 기억할게. 평생 잊지 않을게.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다은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니 못 찾으면 어떡해?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기억하는 게, 응.
다은이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언니 기억할게. 평생. 민서는 소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월 소아는 새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민서가 회사를 그만두고 세진을 돌보느라 바빠지면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요양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소아는 불평 없이 따라왔습니다. 괜찮아? 친구들 놔두고 와서. 응, 괜찮아. 새로 사귀면 되지. 소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엄마는 짐이 아니야. 그냥 엄마야. 소아는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서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6월 세진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잊는 것은 물론이고 밥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잊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세진을 돌봐야 했습니다. 민서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세진과 산책했습니다.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세진이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세진은 노래를 듣다가 잠들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진 씨, 우리 다은이 꼭 찾을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서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7월 소아가 진로 상담 시간에 쓴 글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치매를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는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민서는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아야, 엄마, 나 진짜로 의사 될 거야. 그래서 세진 아저씨 같은 분들 고칠 거야. 치매는 완치가 어려워. 알아. 근데 시도는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민서는 소아를 끌어안았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른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8월 민서는 다은의 일기장을 정리했습니다. 8년 동안 모아둔 사진, 편지, 녹음 파일, 그리고 민서가 새로 쓴 기록들 모두 한 권의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은이를 기억하는 방법. 민서는 첫 페이지에 편지를 썼습니다. 다은아, 엄마야. 엄마는 너를 8년 동안 잊고 살았어. 아니, 잊으려고 했어. 너무 아파서 기억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엄마는 알아. 잊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엄마는 이제 너를 평생 기억할 거야. 내가 어디 있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민서는 노트를 덮고 책장에 꽂았습니다. 언젠가 다은이 돌아오면 이 노트를 보여줄 것입니다. 9월 민서는 소아와 세진을 데리고 바다로 갔습니다. 세진은 바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소아는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같이 찍어요. 소아가 불렀습니다. 민서는 세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소아는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초점 없는 눈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고 민서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민서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있는 것.
그녀는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10월 어머니가 연락을 했습니다. 민서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세진 씨 아직 돌보고 있어? 네. 언제까지 그럴 거니?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끝까지요. 민서야, 그 사람 치매야. 나아지지 않아.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함께 있는 거요. 기억하는 거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참 고집이세. 엄마 닮아서 그래요. 민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 세진은 민서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민서야. 민서는 멈춰 섰습니다. 세진은 침대에 앉아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 응. 지금은 얼마나 기억하실 수 있어?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기억해. 너랑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민서는 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세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민서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에요. 겨울이 왔습니다. 민서는 세진과 소아와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진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서는 다시 주워서 닦아주었습니다. 소아는 밥을 떠서 세진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천천히 드세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치매는 완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걷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민서는 창문을 열고 눈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아, 어디 있니? 엄마는 여기 있어. 세진 씨도 있고 소아도 있어. 우리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괜찮았습니다. 기억의 방향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향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민서는 창문을 닫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뭐 해? 내일? 산책하자. 세진 씨랑 같이. 좋아. 세진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진 씨, 우리 내일 산책 가요. 산책? 좋아요. 민서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걷는 삶.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